오늘의 주인공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이 남자, 트로트 가수 진성 씨입니다. 가게를 바람 가르듯이 뛰어다니면서 하는 모습이 내 눈에는 너무나 좋게 보였어요. 한창 전성기의 방송인까지 등장. 반갑습니다. 지현수입니다. 대세 연예인들의 뜨거운 지지를 한 몸에 받으며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는 이 남자. 그 정체가 궁금한데요. 모든 식물 및 원예 자재를 생산도 하고 유통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한 차례 판매하는 식물 종류만 600여 종. 연간 판매하는 식물은 무려 1,800종이 넘습니다. 작년 기준 연매출로는 150억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훼 유통업계의 큰 손으로 떠오른 현효 씨의 땀내 가득한 일상. 뜨거운 인생 역전기를 만나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외곽. 아침부터 한여름볕이 성성한데 집채만한 트럭을 채우느라 분주합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이라는데요. 이게 오늘 나갈 택배 물량이요. 이게 다 택배 물량이라고요? 오늘 네. 나갈? 지금 몇 상자나 나가요? 지금 대략 한 4,000박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 이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이제 뭐 식물이랑 그 식물에 관련된 원예 자재들이에요, 이게 다. 집 안팎을 가꾸는 봄부터 초여름까지 판매량이 가장 늘어나는데요. 요즘은 오전 오후로 나눠 택배가 나가야 할 만큼 물량이 많답니다. 저희는 지금 모종부터 그다음에 난, 그다음에 뭐 공기장화 식물, 뭐 관엽류들, 뭐 그리고 과실수, 뭐 식물들을 저희가 포장을 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 후 포장을 해서 고객들한테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식물에 관한 모든 걸 판매한다. 온라인 화훼 유통업체를 이끄는 변현효 씨. 그의 업체에선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의 식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가야 되는 물건들을 모아놓는 공간. 식물들 한 대략적으로 한 600여 종이 여기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죠. 그야말로 식물 백화점. 화분에서 키우는 종류의 식물은 뭐든 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먹을 수 있는 채소류부터 관상용으로 키우는 식물. 거기에 특별한 기능을 하는 식물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여름이잖아요. 여름이 되면은 벌레 퇴치하는 식물들 이런 게 진짜 많이 나와요. 보통 보면 이런 밴쿠버 되게 멋있게 생겼잖아요. 향이 네. 벌레가 싫어하는 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벌레가 이 근처에 이제 접근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벌레 쫓는 식물 뭐 이런 걸로 좀 알려져 있죠. 이거 한번 봐봐요. 이게 벌레를 잡을 수 있는 약간 트랩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벌레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양분을 흡수하면서 자라는. 근데 실제로 보면은요, 벌레가 있어요. 지금도 있네요, 한 마리가. 저 벌레죠? 이 안에 있는 거. 모기 같은데, 그죠? 심지어 식충식물까지 있는 이곳. 딱 이맘때쯤 잘 팔리는 식물을 미리 딱딱 갖춰두는 선견지명. 그 덕에 매출도 훌쩍 올랐다는데요. 이제 이쪽이 이제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정말 보기엔 이런, 보세요. 국방색 약간 좀 정말 전투복처럼 생긴 그런 식물. 이런 게 정말 구하기 힘들고 비싸고. 특히 요즘은 한 잎사귀에 다양한 색깔을 가진 이런 독특한 식물이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모양과 색깔이 다양한 식물을 활용해 공간을 꾸미는 식물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갑부의 쇼핑몰을 찾는 사람들도 더 많아진 겁니다. 식물은 발품을 팔아서야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뭘 파는지, 그리고 어떤 크기를 파는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정말 다양한 품종을 다양한 크기의 식물들을 좀 모두 다 이렇게 취급을 하는 종합몰을 만들려던 게 저의 목적이었거든요. 요즘 딱 유행인 식물부터 원예 자재까지 발품 팔지 않고 살 수 있고 판매하는 종류도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식물 백화점을 만든 현효 씨.
그가 쇼핑몰 운영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포장입니다. 요즘처럼 일이 많은 계절엔 갑부도 직접 현장을 돌며 일손을 돕는데요. 포장 과정에 워낙 손 갈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핀 꽃이 있으면 이렇게 진 꽃도 있단 말이에요. 어디요? 이렇게 핀 꽃이 있으면 이렇게 진 꽃이 있어요. 피지 못한 꽃들도 있고. 근데 이런 거는 대부분 소비자분들이 모르시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제거를 해가지고 빠르게 다른 게 제대로 필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선작업을 하는 거죠. 이것만 해도 깨끗해 보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노랗잖아요. 이런 것도 제거해주고 여기도 좀 제거를 해주고. 아무래도 식물은 사람 손이 타야 돼요. 절대 사람 손 없이는 깨끗하게 자랄 수가 없어서 나머지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나가면 되는 거고. 포장 전 손질은 일종의 메이크업 과정. 가장 예쁜 상태에서 고객이 받아볼 수 있도록 아무리 저렴한 화분이라도 정성을 다해 손질하는데요. 일단 만족도가 틀리죠. 후기에서부터 일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저는 이러거든요. 내가 내 돈으로 샀었을 때 받고 싶은 정도, 가지고 싶은 정도. 저희는 여기 모든 직원들 그렇게 해요. 자기 돈으로 살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라. 먹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배송 과정에서 식물이 손상되면 낭패, 흙 한 톨 쏟아지지 않도록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일이 많다 보니 포장을 담당하는 직원만 50여 명. 바쁠 땐 아르바이트생까지 더해 70여 명이 일한다는데요. 그런데 식물을 넣는 상자 모양이 좀 독특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이게 안 흔들리잖아요. 고정시켜준 거예요, 지금? 네, 고정시켜주죠. 이거에 맞춘 거예요, 지금? 다 맞춘 거예요. 모든 식물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하게. 근데 여기서 파는 식물이 네. 지금만 해도 600평 이상이라고 하셨었는데 네네네. 그거 이거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상자를?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다 맞게끔 만들었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맞잖아. 보시면 얘랑 맞잖아. 딱 맞죠? 딱 맞네요. 네. 이렇게 저희가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배송 중에 식물이 흔들리면 뿌리가 상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식물 크기며 화분 크기별로 고정되는 위치가 각기 다른 100여 가지 종류의 상자를 주문 제작해 사용합니다. 게다가 같은 종류의 화분 여러 개를 포장할 땐 좀 더 특별한 포장재를 사용하는데요. 이건 뭔가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빛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통풍도 좀 용이하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흙도 안 떨어지고 제일 큰 건 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식물을 이렇게 적재를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적재도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따로 개발을 한 거예요. 식물을 더 많이 싱싱한 상태에서 손쉽게 배송할 수 있도록 직접 포장 용기까지 개발한 갑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 포장재는 지난해 4월 특허까지 받은 똑똑한 제품입니다. 운반이라고 하면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식물을 안전하게 운반을 하고 이렇게 많이 대량으로 운반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저희가 이제 특허까지 내게 된 거죠. 말 그대로 포장에 진심인 현효 씨. 식물이 보낼 때의 모습 그대로 고객이 받아보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식물 검수부터 화분 흙 마감, 맞춤 비닐 포장의 흔들림 방지 상자 포장까지 모든 과정은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루에 약 4,000박스 이상 포장한다고 하니 직원 한 명당 200상자 넘게 처리하는 셈인데 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포장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살아있는 식물이고 그리고 아주 연약하잖아요. 식물 자체가 툭 건들면 부러지는 식물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흙이 있는 화분들이다 보니까 흙에도 유실도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무도 안 했던 것 같고요. 최대한 안전하게 포장하려고 계속 수도 없이 많이 연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오는 과정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단돈 1,000원짜리 화분도 허투루 내보내지 않는 갑부의 쇼핑몰. 이를 위해 직원 모두 땀내나는 하루를 보내는데요. 이렇게 발품 손품 팔아 이뤄낸 결과 지난 해엔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답니다. 작년에 158억 정도 했어요. 온라인 쇼핑몰만으로 이렇게 많이 팔았다고요? 갑부가 운영하는 매장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쇼핑몰과 도매업자들을 위한 판매장, 이렇게 두 곳인데요. 이 두 곳에서 올린 수익이 158억 원. 그 덕에 지금의 사옥으로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현여 씨 첫 번째 일과는 주차장에서 시작됩니다. 무슨 잔소리라도 하려는지 직원들부터 한자리에 모으는데요. 어디로 가? 오늘 관내 배차. 오늘 태천 성남으로 갑니다. 저는 음성으로 갑니다. 저 여주 갑니다. 김포랑 파주 넘어갑니다. 수원화성. 우리 운전 조심하고, 그리고 운전 중 핸드폰 하지 말고 이어폰 끼고 블루투스 연결하고. 지금 이제 영업 관리하는 팀인데 각자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배차를 내려서 가서 이제 물건을 싣고 오는 그런 직원들이고, 뭐 어떤 걸 가지고 오시는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농가에 가서 물건을 사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입고시키는. 자, 그러면 다들 출발합시다. 매일 수천 박스씩 물건이 나가다 보니 새로 들여와야 할 상품도 그만큼 많겠죠. 품절 써붙여서 손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재빠르게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군요. 산도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기 아주 먼데 가면 뭐 전라도까지도 가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물건 받으시는 농가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저희가 이제 거래처 내역을 정확히 세보질 않았는데 대략 1,000군데가 넘어요. 사업 초기부터 전국을 다니며 직접 뚫은 거래처만 1,000곳 이상.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셨어요? 오랜만이에요. 아유 세상에 여기까지. 맞네. 물건이 사다닐 때 많이 해놓지. 사업을 시작하던 10여 년 전만 해도 나이 어린 갑부에게 물건을 선뜻 내주는 농장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품종을 키우는 대규모 농장과 거래하게 되기까지 수도 없이 찾아가고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그나마 여기는 다품목을 하는 곳이에요. 그나마 여기는 5개. 뭐 계절마다 상품이 바뀌는 곳이긴 한데, 다른데 진짜 전문적으로 하시는 데 가보면 한 두 개? 이 정도 끝이에요. 그럼 이곳저곳에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하루에 몇 번씩 나가야 돼요. 뭐또잘 키우고 계시나 한번 보러 왔죠. 예, 잘 왔습니다. 진짜 말이 컸네. 예, 계속 이제 나가면서 심고 하니까 많이 좋아졌죠. 많이 이걸 팔아주고 하니까 이제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예, 팔아주니까요. 예, 예. 이제 뭐 농사 짓는다 해서 누가 팔로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약간 그 인터넷 판매 업체가 있어서 뭐 팔로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간 꾸준하게 거래하며 신뢰를 쌓은 결과 이젠 갑부의 업체를 믿고 갑부가 지정한 식물을 선주문받아 키워주는 농장도 여러 곳 생겼습니다. 일단 양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 얘랑 얘랑 봤었을 때 양 차이가 확연하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현장에 나와야 제대로 된 물건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짬날 때마다 직접 물건을 떼는 갑부. 매의 눈으로 골라낸 식물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싱싱합니다. 재고가 남지 않도록 매일 딱 필요한 만큼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데요. 이렇게 농장마다 일일이 다니며 직거래를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닐 터. 그래도 직거래를 고집하는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군요. 저희가 소매라고 해서 물론 도매에 가가지고 물건을 구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는 방법이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중간 도매상이나 유통을 건너뛰고 농가에 바로 가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고객분들께서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거고,
아무래도 사람 손 하나 덜 거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물도 되게 컨디션이 좋아져요.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건데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못해서 안 하는 거지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갑부가 꼭 직접 거래하는 특별한 농장입니다. 제가 주로 파는 거. 여기서 받아가시는 게 이거예요? 네, 주로 주 메인은 요거예요. 주로 인테리어용 식물을 키우는 농장인데요. 독특한 모양의 식물은 분위기 있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흔히 보던 식물들보단 값도 좀 비싸다는데요. 진짜 특이한 거 많이 갖고 계세요. 여기 가도 되죠? 네네네. 이 이름이 뭐죠? 플로리다 비치, 필로덴드론. 이렇게 칼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게 돌연변인데 이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정말 완전히 진짜 부자. 이렇게 칼라가 섞여 있는 게 좀 고가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변이고 그 자연적에서는 맞지가 않으니까 가격대가 좀 높죠. 아무래도 무늬들이. 이런 이색 식물을 키워 분양하는 걸 재테크로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데요. 대체 가격이 얼마나 되길래 식물로 재테크까지 하는 건가요? 좀 비쌀 것 같은데? 아 이게 사실 처음 왔을 때 한 300 정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한 요 정도면 한 15만 원? 25만 원? 에피프레넘이라는 식물 중에 이제 피나톤 마블이라는 종이고요. 근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희귀해서 그때는 뭐 잎 한 장에 300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번식도 좀 이루어져서 지금은 한 15만 원 정도 선. 이 작은 잎사귀 한 장에 15만 원이라니 풍성하게 키워낼 재주가 있다면 오 제법 짭짤하겠네요. 정말 예쁘다. 나 이거 줘요. 나 이거 너무 좋다. 나 이런 거 좋아해. 이게 뭔데요? 되게 저도 좀 처음 이게 먹어요. 벤자민 종류인데 이 바로크 벤자민이라고 이게 꼬불꼬불한 잎이 좀 매력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거 모주인데 오늘 파는 게 아니라 엄마 나무. 얘네들한테 따서 이제 삽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주면 안 되는 건데 하나 준다 그래. 나 키우려고. 아, 키우러. 파는 게 아니라. 이쁜 하나 골라보세요. 나 이거. 아, 저 모주에서 이렇게 번식을 시키고 계시는 건데. 사실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외래종 식물을 번식시키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갑부 눈이 반짝입니다. 선생님 다 주라면 줄 거예요? 몇 판이나 가져가시려고요? 그래도 한 5개는 줘야죠. 너무 많나? 세판 하시고 세판하고 또 팔리면 네 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형님 나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건 폴레우스라는 식물이고요. 폴레우스가 우리가 흔히 하는 폴레우스가 그거잖아요. 네, 그건데 그것 중에서는 뭐 희귀점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종류. 새로운 품종의 식물을 만나는 건 갑부가 누리는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그 빛 따라서 색깔이 좀 바뀌어요. 이게 같은 식물이거든요. 아, 어떤 게 햇빛을 더 받은 거거든요? 여기 햇빛을 많이 받는. 아, 그럼 더 초록색으로 변하나 보네요. 좀 더 밝아지는 거죠. 얘. 이토록 독특한 식물을 만나다니 오늘 횡재했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반갑고요. 뭔가 새로운 거잖아요. 정말 일단 내 눈에 이뻐야 다른 고객들 눈에도 이쁘다 이런 게 좀 저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제 눈에는 이쁘거든요. 근데 일단 시장에 내봐서 한번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마음에 드는 식물을 만나면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여는 갑부.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그는 쉽지 않은 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지축화훼단지 쪽이에요. 지축화훼단지 쪽에 보면은 엄청 많은 도매상인분들이 있는데 그중 한 곳이 모종을 취급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배우게 됐어요. 일을 하신 거죠? 네. 군 제대 후 화훼단지 비닐하우스에서 치열하게 일했던 효녀 씨. 식물 돌보는 법부터 나이 많은 상인들 응대하는 법까지 익히느라 진땀 빼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주 하우스가 긴 곳이었는데 손님이 보이면 저는 나가야 돼요. 걸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한 30m를 걸어가서 나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면 이거 있어요? 저거 있어요? 아니면 이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근데 다 묻고만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긴 길을 또 저는 걸어서 와야 돼요. 너무나 덥고 너무나 안 좋은 곳에서 그렇게 계속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블로그에다가 저희 가게에서 파는 품목을 정리해서 하나 두 개씩 사진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그것만 찍어서 올리고 뭐 정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찍어서 올리고 이름만 올리고 했었죠. 처음엔 힘든 일을 좀 덜어보려고 시작했던 블로그 운영. 그것이 현여 씨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계신 어떤 암에 걸리신 분이셨는데 자기가 영양분출을 너무나 가지고 싶고 다 돌아봐 다녀봤는데 없더라. 근데 너희한테 있더라. 이걸 좀 보내줄 수 있겠니? 약간 이러한 것들 해서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택배로 보내냐 하다가 괜찮으니까 꼭 보내달라라고 하도 부탁을 하셔서 보내게 됐죠. 그게 저의 첫 번째 온라인 거래였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한두 건씩 그런 것들 좀 도움을 드리다가 촘차 계속 문의량이 늘어나는에 따라서 야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었죠. 당시엔 흔치 않던 식물 온라인 판매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은 갑부. 현장 경험을 살려 모종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고 거래처를 만들기 위해 전국을 다녀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몇 군데만 가면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혼자서 기본 10군데 많으면 20군데 하루 종일 그렇게 농장 돌다 보면 끝났겠네요. 하루가. 종일 돌다가 끝나. 그날 오후 두 손 묵직하게 돌아온 갑부. 오늘처럼 처음 구입한 식물이 많은 날엔 몸도 마음도 좀 더 바쁩니다. 지난해 최고 매출을 찍은 후 넉 달 전 지금의 신사옥으로 터를 옮겼는데요. 판매하는 식물 종류도 더 다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지금 우리 회의해야 되는데 빨리들 다 한번 모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플렉스 해온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야죠. 갑부 눈에 든 물건들이 과연 직원들 마음에도 들지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크 벤자민을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이거에 대한 정보가 나도 찾아봤는데 전혀 없어가지고 좀 특이한 거니까 좀 더 제대로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10대 식물이 선정이 됐다. 맞아요. 이거는 아틀란티스가 이거 좀 신경 써서 해야 되겠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렇게 크면 이렇게 된다고. 잘 키우면 예쁜 것 같아요. 꽃도 이런 식으로 피우는데. 어떤 식물을 팔지 정해지면 그 값을 매기는 것보다 식물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소비자에게 알려줄지 먼저 의논하는데요. 각각 식물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깃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게 갑부의 성공 비결 중 하나입니다. 식물이 워낙에 많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많은 종류면 고객분들께서 나 뭐 키우지? 뭐 사지? 이런 고민들 진짜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뭐 그런 전설이라든가 아니면 이 식물에 얽힌 사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떠도는 거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은 정말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치열하게 보낸 하루.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현효 씨는 다시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일이 바빠서 몇 명 직원들이 남아서 지금 야근을 하는데 그거 한번 체크 좀 해봐야 돼서. 안녕하세요. 웬만해서는 직원들보다 먼저 퇴근하는 법이 없는 현효 씨. 이사철이 맞물린 초봄부터 인테리어 수요가 많은 초여름까지 매일같이 야근이 이어지는데요. 양 얼마 빼야 돼요? 내일 대략 인원이 맨날 바뀌기 때문에 한 300장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한 6월 달까지는 바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름 되면 조금 한가로우시고. 지금 이제 바쁜 거에 막바지겠네요. 그렇죠. 1년 중 가장 뜨거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현효 씨와 직원들. 그들의 여름밤이 깊어갑니다.
하루 종일 현장을 돌다 보니 서류 들여다볼 짬이 이제야 났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밤이슬 밟고 퇴근하는 고된 일상. 그가 이토록 일에 매달리는 건 반드시 성공하고 싶은 아픈 과거가 있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직업 군인이셨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되게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죠. 그때쯤에 아버지가 전역을 하신 것 같아요. 전역을 하시고 뚜렷한 직장 없이 이것저것 하시다가 그래서 되게 집안이 좀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제가 학교를 못 갔어요. 학교를 못 다녔고 취업 나갔죠. 네, 취업 나갔었고 말이 취업이지 레스토랑 같은 데서 웨이터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못 갔죠. 매일같이 술을 찾고 가족을 힘들게 했던 효녀 씨의 아버지. 중학교 무렵부터 효녀 씨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어야 했고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뉴스 같은 데 보면 한 번씩 나오잖아요. 뭐 이제 뭐 자식이 아버지를 어떻게 좀 잘못한다. 전 이해가 됐어요. 제가 조금만 더 컸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아마 교도소 갔겠죠. 네, 그 정도로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셨어요. 저한테는. 늘 하던 일이 경찰서 전화하는 일, 119 전화하는 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일, 우리 엄마 죽는다, 뭐 이렇게 살려달라 막 이런 거 구호 요청하러 다니고.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효녀 씨가 군에 입대한 후 결국 이혼을 선택했고 새롭게 살고 싶었던 효녀 씨는 군 제대 후 어머니가 정착한 곳으로 무작정 떠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입을 수 있는 옷도 없었어요. 당시에요? 네, 당시에 제가 이제 아무래도 뭐 청바지 하나하고 추리닝 하나 가지고 왔었을 거예요. 이거 말고는 솔직히 할 게 없었어요. 네, 정말로 할 게 없었고요. 물론 다른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재워주죠, 먹여주죠. 이것만으로도 최고 아닌가요? 네. 빈털터리의 중학교 졸업장이 전부였던 효녀 씨의 팍팍한 현실. 우연히 시작한 화해단지 일은 그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뭐 만나시나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그래도 자식된 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1년은 보살폈던 것 같아요. 얼굴도 보기 싫었을 것 같은데 또. 맞아요. 얼굴 정말 보기 싫었어요. 쳐다도 보기 싫고요. 냄새도 맡기 싫고요. 근처에도 가기 싫었어요. 근데 네, 저도 이제 아버지잖아요. 상처를 입어야 진주를 품는 조개처럼 효녀 씨의 아픈 과거는 오늘을 잊게 한 자양분이 됐습니다. 다음 날 오늘은 좀 특별한 일정이 예정돼 있다는데요. 그런데 혹시 요즘 한창 대세인 그분 아니신가요? 식물에 관련된 컨텐츠를 하고 있어요. 뭐 식물을 키우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식물이 있는 곳을 간다라거나 아니면 식물에 관련된 어떠한 모든 것들을 좀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요새 되게 핫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과 같이 민수가 아니라 연수민수 이런 이 두 분이랑 같이 하게 되니까 더 신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너무 핫하신 분 아니십니까? 감사합니다.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방송인 지연수 씨. 그녀는 갑부 회사의 정식 직원이랍니다. 여기 같이 제작하고 계신 거세요, 지금? 네, 저는 이제 미디어 팀 직원이고요. 작년 7월 달에 이제 대표님하고 과장님 뵙고 그리고 제작은 저희가 9월 달부터 하게 됐어요. 식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한 갑부. 지연수 씨는 채널 진행자인 셈인데요. 사실 콘텐츠 제작을 시작한 초창기 지연수 씨는 아직 많이 알려지기 전이었던 상황. 하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사는 모습을 응원하고 싶었던 효녀 씨는 먼저 함께 일하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절박하게 열심히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야 정말 내 것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아이하고 둘만 지내고 있을 때여서
제가 가진 건 절박함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켜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때 그 마음으로 진짜 여기서 이제 유튜브 촬영하고 일하는 동안만큼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지연수 씨가 유명세를 타게 됐으니 갑부에겐 큰 선물이 됐을 텐데요. 자, 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비지연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양입니다.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연수 씨의 모습에서 힘든 시절 기댈 곳 없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는 갑부. 그래서 연수 씨의 절박했을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답니다. 저도 절박했기 때문에 해야만 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분도 이 일을 해야만 한다면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만 했고 그래서 연수 씨한테 그랬죠. 우리가 PD고 우리가 작가다. 우리가 스스로 다 만들어야 된다. 하실 수 있겠냐. 흔쾌히 오케이 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바쁘시잖아요. 이렇게 바쁜데도 열심히 일하시는 거 보면 늘 감사하죠. 연수 씨의 높아진 인기 덕분일까요? 갑부가 운영하는 채널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군요. 그날 오후 추적 비가 내리는 날 갑부가 외출을 서두릅니다. 지금 저 또 다른 사업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쪽 가려고요. 또 다른 사업체라고요? 대체 어떤 곳일지 따라가 봤는데 어라?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화원? 게다가 원래 일하던 곳과도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사업체입니다. 여기가요? 네. 똑같이 화분들 있고 이런데요? 여기는 저희가 거기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면 여기는 이제 오프라인 도메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사업체입니다. 여기는. 몇 개요, 사장님? 3개 주세요. 3개요. 여긴 일종의 오프라인 매장. 대량으로 구매하는 도매 상인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인데요. 오늘 얼마나 사가셨어요? 한 150? 여기로 자주 사러 오세요? 네, 주로 여기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네. 구색이 많으니까 여기 주로 많이 찾습니다. 모종부터 완제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갑부의 매장. 도매 상인들이 이곳을 찾는 또 다른 이유는 특별한 서비스 때문이랍니다. 이게 실어주는 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쟤도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정말 좋아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또 다들 연세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실어주는 거. 아 원래는 이렇게 본인이 알아서 싣고 하고 뭐 이런. 원래는 본인이 알아서 실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좀 서비스 담아서 해드리면 아무래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도매 전문 매장을 시작한 건 사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를 거쳐서 사는 것보다 저희가 직접 그분들한테 파는 가격에 저희가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일단 가격적인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기존에도 소개만 하셨을 때도 어쨌든 농가랑 다이렉트 했었잖아요. 농가랑 다이렉트로 그때도 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한 곳에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 수많은 농가의 물건들을.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더 모여지는 사람은 더 있거든요. 저희가 몰랐던 농가들도 이제는 직접 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 여기에 하나의 판매장이 만들어졌으니까. 물건을 재고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돼요. 제가 개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판매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해 드리는 거랑하고는 정말 천지차이가 되는 거죠. 효녀 씨가 요즘 신경 쓰고 있는 특별한 일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많이 나왔네. 많이 나왔어. 알아가 안 되는 건 안 돼. 오네. 이 정도면 되죠. 육묘장을 이번에 저희가 오픈을 했거든요. 희귀종자들 그리고 이제 좀 재고가 많지 않는 것들은 직접 육묘를 해서 하려고. 근데 지금 아직 시설 공사가 좀 덜 끝나서요. 요번에 지금 물건 계속 세팅하고 있어요. 씨앗을 발화시켜 모종 단계로 키워내는 육묘장.
현효 씨는 모종을 구하기 힘든 식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올해 초 육묘장 일에 도전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신품종은 모종을 구하기 힘들거나 아직 값이 너무 비싼 게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식재료로 요즘 인기가 많은 고수와 특별한 식물 한 가지를 더 키워볼 예정입니다. 그게 무슨 씨예요? 이거는 캣닙씨예요. 이러한 캣닙 같은 걸로 우리 고양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러한 물질을 되게 많이 만들더라고요. 근데 되게 수요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많이 하지를 못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런 특이한 것들은 저희가 직접 씨를 뿌려서 만들고 있어요. 고수가 나죠. 캣닙은 고양이를 키우는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은 식물.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 판매하는 곳이 많지 않아 수입 제품이 주로 팔린다는데요. 저희는 다른 분들과 틀리게 여기 노지에서 발화를 시켜버립니다. 하우스 안에서 발화를 하는 게 아무래도 발화율도 좋고 되게 좋은데 정말 이렇게 발화가 된 거는 어떠한 환경에도 얘가 굳건합니다. 화훼 단지에서 7년간 일했던 경험을 모두 살려 육묘장 일에 도전한 갑부. 궁금한 건 뭐든 직접 해야 하고 그래서 갑부의 도전은 끝이 없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다른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 식물에 대해서는 또 저도 많이 알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키워진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보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일단 유리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 손해보면서 배워가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다음 날 오늘은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혹시 제가 아는 그분인가요? 아니 가수 진성 씨 아니십니까? 어린 시절 부모와 떨어져 힘들게 자랐던 가수 진성 씨. 뒤늦은 나이에 유명세를 얻고 승승장구했지만 갑자기 찾아온 시련. 그가 막 병마를 이겨냈을 때 갑부와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제가 일했던 가게에 정말 자주 오시던 손님이었어요. 정말 거의 뭐 한 달에 뭐 몇 번씩 오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이제 가수분이시라는 말을 듣고 친해지게 된 거죠. 그 사실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아주 성실하게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수년 동안 지켜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으로 좀 통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몸 관리하셔야지. 그러면 이제 일 그만하고. 헤어리바람만 안 맞으면 이제 인생 한 50곡에 다 넘었어. 정말 명심하고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이젠 서로를 가족처럼 챙기는 사이가 된 두 사람. 진성 씨는 현효 씨의 가장 아픈 곳 그곳을 들여다봐준 사람이었습니다. 몸 힘든 건 괜찮아요. 잠 못 자는 건 괜찮아요. 근데 외로운 건 정말 와 사람이 못 견디겠더라고요. 정말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는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술 한잔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친구들과 나눴던 그 욕 한마디, 그게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기댈 수 있는 어른이 그리웠던 젊은 날의 현효 씨. 그 허전한 마음을 꽉 채워주며 진성 씨는 좋은 인연이 돼주었습니다. 기댈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 집에도 몇 번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또 밥도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정말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정말 사소한 거일 수도 있는데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제 제 사업을 한번 시작하려고 했었을 때 그 힘들어했던 걸 삼촌이 옆에서 지켜봐 주셨어요. 그 개업식 때도 항상 와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 바쁘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그 자리를 해준다는 것 자체만도 감사한데 제대로 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딱 턱 하고 큰 돈을 딱 내주시는데 이거는 가족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도 뭐 어린 시절부터 혼자 이렇게 홀로 살아온 이런 이제 오뚜기 인생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까 살다가 좀 특이하게 열심히 살고
인생 행로가 좀 바르고 이런 사람도 있으면 사실 좀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스타일은. 어려운 그 환경에 좀 처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그냥 주저없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내 능력이 이 정도 되니까 한번 너한테 작은 것이나마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이 자발적으로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실. 사업 초기 가장 어려웠던 때 2번 묻지 않고 사업 자금까지 도와주었던 진성 씨. 갑부에겐 가족이나 다름없다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한 번씩 불러내요. 너 안 바쁘지? 그래서 저 소고기도 한 번씩 사주시고 막걸리도 사주시고 되게 감사하죠. 저희 엄마보다 더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어머니 서운하시겠는데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바쁘시니까. 행복했던 만남을 뒤로 하고 갑부가 찾은 곳. 대체 여기 또 어딘가요? 여기가 제가 처음으로 얻었던 구사업. 정말 작년까지 여기서 일했어요. 이 공간에서 그 많은 인원들이 다 같이 일을 했었던 거거든요. 갑부가 10여 년간 구슬땀 흘리며 일궜던 사업장.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려 지금의 결실을 이룰 수 있었다는데요. 한 19년도인가 20년도부터 조금 공격적으로 한 것도 있었고 정말 준비를 많이 해왔었잖아요. 밑바닥부터 정말 준비를 착착착착 잘해왔기 때문에 계획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빵 터트려져가지고 아마 그때 조금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인원도 많이 늘어나게 된 것 같아요. 이곳에서 또 일을 벌일 계획 중인 갑부. 매장이라도 더 늘리려는 건가요?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사고 싶다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고 살 수 있게끔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건 좀 필요하겠다 싶으면 우선 저지르고 보는 게 갑부의 스타일. 그렇다 보니 벌써 몇 년째 쉬는 날도 제대로 없었다는데요. 이럴 때 제일 미안해지는 사람들 바로 가족이겠죠. 며칠 전에 저희 딸이 도대체 우리는 언제 같이 밥을 먹냐요. 아, 따님이요? 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6월 되면은 아빠가 같이 밥 먹을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6월 된 지도 한참 됐는데 안 먹으니까. 그야말로 눈물겨운 상봉. 이산 가족이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님이 엄청 반겨하는데. 아,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이른 시간에 보는 게 얼마만인지. 거의 넉 달 만에야 함께하는 세 식구 저녁 밥상. 아내 손길이 바빠집니다. 야, 우리 밥 먹는다, 사와야. 맛있는 거 해놨대? 몰라. 여기는 하얀데 여기는 검해. 장갑을 안 끼고 있어요, 이래서. 그 맨날 늦게 들어오다가 이렇게 일찍 들어오시면 좀 어떠세요? 이제 늦게 들어오는 게 편하죠. 적응되셨군요. 네. 그래도 가끔 일찍 들어오면 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좋죠. 에이, 별로 반갑지 않다더니 상다리가 휘어지는데요. 아내 정성이 한상 가득합니다. 불평 뭐야? 이 소박한 행복을 왜 그렇게 미뤄뒀을까요? 이것도 줘. 저희는 주로 반찬을 풀을 많이 먹어요. 풀을요? 초등학생 도 고기보다 나물을 되게 잘 먹어요. 고기가 좋아요? 이런 나물이 맛있어요? 대답은 해요. 잘 모르겠어.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 그 시작은 산중턱 단칸방이었다죠.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10년 된 것 같은데요? 10년이요? 맞나? 맞는 것 같아요. 올해 10주년이시네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지금? 뭘 준비해야 되죠?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되나요? 화훼 단지에서 일하던 가난한 청년.
아내는 그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집도 없고 재산세 영원해.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으니까 이제 당연히 뭘 결혼 준비는 하지도 못했고, 그때 이제 뭐 상구명권 그거에서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당시 49.9%였을 거예요. 법정 최저율. 그거 빌려가지고 정말 그것도 또 선이자 뗄 때예요. 제가 200을 빌렸는데 180 받았어요. 선이자 20%대 가던가 160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완전히 대출이 거의 중개업자들이 다 그런 거 다 해가지고 가고, 그런 걸로 해서 10만 원짜리 홈페이지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오래 걸렸죠.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어 빚까지 얻어가며 시작한 사업. 하지만 결혼 후 3년 넘게 생활비 한 푼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데요. 결국 아내 예신 씨는 만삭의 몸으로 가장의 무게까지 짊어져야 했습니다. 나는 배가 이만큼 나와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얘는 집에 있고 막 답답하죠. 그래갖고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냐. 그냥 장사를만 했으면은 그래도 뭐 먹고 살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쇼핑몰을 한다니까. 그래서 많이 말려고 그랬는데 뭐 집에 있는 일도 뭐 마음 편히 있진 않았겠죠. 그게 미안하죠. 본인도 특별히 근데 막 뭐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는 마음고생을 했을지언정 저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고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돈 안 벌어 와? 왜 돈 안 줘? 이런 소리는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가장 아프게 떠오르는 건 보행기조차 다니기 힘든 단칸방에서 울며 보채던 아이의 모습. 딸을 위해서라도 효녀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영유아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 문 앞에서 정말 정말 그거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진짜 좀 그러네. 미안하네요 우리 애한테. 막 죽을 듯이 울거든요 얘가. 그러면 그거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달랐을 것 같아요. 진짜 누구보다 간절했죠.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죠. 안 그랬으면은 아마 저도 아빠와 다른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기 싫었으니까. 효녀 씨의 꿈 하나는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좋은 아빠고 든든한 가장이니까요. 다시 시작된 갑부의 하루.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하는 일과는 우리 업무 보고 하자. 회사가 커진 후 전문 분야를 나눠 팀을 꾸렸는데요. 각 파트장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 이 자리를 채운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 초반부터 함께한 직원들인데요. 회사를 이만큼 키워낸 1등 공신들인 셈이죠. 크고 작은 입출고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DB팀 우리 과장, CS팀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CS 이제 팀장, 이제 총무 쪽에서 이제 대표로 나온 우리 신분자 관리자, 크나큰 행사 같은 거 맡아서 하는 우리 기획팀 과장, 디자인 쪽 담당하는 우리 관리자도 있고요. 과장급 팀장 관리자급이면 대부분 다 오래되신 분들이고요. 이제 제일 오래되셨던 분, 뭐 이제 이렇게 2분 정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시작과 끝, 지금 시작을 거의 같이 했죠. 화장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때부터 의리를 지킨 고마운 직원들. 그 마음을 잊지 않은 갑부가 마련한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와본다. 여긴 어딘데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세요? 여기 제가 또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운영하는 가게요? 네. 여기 무슨 가게인데요? 여기는 우리 또 직원들 또 일 끝나고 또 간단하게 또 직원들끼리 모여서 한잔하고 또 가족 모임도 하고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회사 사랑방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 직원들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편의점처럼 정말 편의점보다 더 많은 수량의 과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아이스크림도 있고 냉동식품도 있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인원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다 이제 쓸 수가 없게 됐잖아요. 유통기한이 지나버려서. 그래서 이렇게 비어져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오직 직원들만을 위해 갑부가 통 크게 마련한 공간. 여기서 먹고 마시는 건 다 무료라는데요.
오 세상에. 직원들이랑 회식할 때도 오고, 네네. 대표님이랑 올 때도 오고, 좀 많이 왔었어요. 애들 놀이방이 있어가지고, 네. 네네. 애들 데리고도 오기는 좋아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무려 2년 만에 갖는 회식 자리. 갑부가 이토록 직원들을 아끼는 건 가장 힘들었던 순간 의리를 지켜준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 때문입니다. 여기 직원이 진짜 우리 초창기 때 네, 내일 아침 바로 월급을 안 받아왔어요. 근데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는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월급 달라는 소리를 안 해? 그랬다니까. 뻔히 사정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격리를 같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보다 그러니까 뭐 송장에 들어오는 주문 수라던가 그런 회사에 대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받아갈 수 없는 거라는 걸 제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고 뭐 나중에 돈은 띄어먹진 않으실 것 같으니까 저도 제 입장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아무리 봐도 사업가 스타일이에요. 그냥 통도 크고 겁나서 못할 정도도 일도 그냥 확 진행하는 거 보면 야 진짜로 따라가면 확실히 뒤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진행을 하시니까 네, 믿음을 줘서 그래요. 확실히 믿음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인복이 좋다는 소리예요. 네.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되게 힘들 때 그런 사람의 도움, 정말 주변인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효녀 씨의 쉽지 않은 인생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준 고마운 사람들. 그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은 그 따뜻한 인연들 아닐까요? 저는 일단 이 사업을 인해서 얻은 거는 평범한 가정, 그동안 늘 외로웠던 제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용기를 얻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그런 걸 얻은 것 같아요. 정말 할 수 있구나, 되구나, 네,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밑바닥에서 희망을 꽃피워낸 효녀 씨의 뜨거운 열정을 응원합니다. 핫한 여행지 충남 보령. 이곳을 더 핫하게 한 숨은 보석이 있다? 1시간 기다려서 지금 들어왔어요. 대천하면 약 60억입니다.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또 합하면 또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천 앞바다가 내줬다는 세 가지 성공 비법은 과연? 네, 부자의 비결은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셋만 알면 갑부가 된다는 지복 씨의 이야기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 채널 A